자, 일단 지금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투매 절대 이게 나왔을 때는 매도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배워도 써먹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체득을 해서 결국 실전에 써먹어야지. 박지성이 나한테 슈팅을 알려준다, 이천수가 나한테 슈팅을 알려준다 한들 제가 이천수나 박지성처럼 축구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죠? 식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주식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감도 못 잡으면 안 되니까 그 감을 좀 잡으라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 항상 너무 시세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문제예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고 그 물량을 흡수해갖고 주가를 띄우고 타이밍을 안 주죠. 그죠? 바닥에서 털린 개인은 이렇게 올라버리면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아니면 따라가야 될지 판단이 안 서죠. 그러다가 하다가 지금 만약에 어제도 그렇고 털린 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에 털렸는데 3,100이 넘어갔어. 그럼 이 바닥에 털린 개인들은 무슨 생각할까? 속상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또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안전해 보일 때, 그냥 본인 느낌에 안전해 보일 때, 3,100이 넘어갈 때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또 얻어맞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애들이 따라오는 것도 얘네들이 알고 거기서 매물 집어 던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영리하게 좀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런 어떤 타이밍을 시세에 의해서만 의존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다 보면 무조건 털려. 그러니까 너무 차트만 봐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차트만 봐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툼에 나온 자리에 팔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시세에 지금 예민해지는 게 뭐냐면, 시세가 올라가서 호재가 막 뉴스가 나오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따라 붙는다는 얘기고, 반대로 시세가 빠지면서 뭔가 악재가 나오면 진짜 나쁜 줄 알아요. 아니면 뉴스가 안 나오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빠지니까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진짜 큰 돈 벌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난 멀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지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매매할 때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몰빵을 해야 될까? 아니면 포트를 구축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포트에 나는 종목을 몇 개 담아둘까? 그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정답은 항상 모든 게 결과론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고시 볼 때 합격하면 아, 잘했다. 근데 만약 합격을 못했으면 뭐예요? 그 시간이 좀 아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좀 비슷해요. 어떤 방법을 썼는데 결과가 좋아,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몰빵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나는 종목 숫자 한 3개가 좋은데요. 아니면 난 종목이 좀 더 많은 게 좋은데요. 이거는 솔직히 개인 성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잘 모르면, 내가 잘 모르면 계란 한 바구니 안 남는 게 좋습니다. 분산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시장은 근데 보시다시피 순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KB금융 봐봐요. KB금융, 금융주는 금리 인상되니까 어떻게 올라가죠? 3월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삼성 SDI는 어떻게 돼요? 3월달에 주가가 밀리죠. 예, 이 차이예요. 이 차이라고. 그럼 SDI가 빠졌어. SDI에 몰빵한 사람은 3월달에 속상했겠지만 KB금융 몰빵한 사람은 기분 좋았겠네. 근데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면 이 업종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업종들을 뭐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들은 매도하고 가는 걸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현금 들고 있거나.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딱 정확하지? 그냥 예로만 봐도 KB금융은 3월달에 셌어. 그러니까 은행주는 3월달에 좋았어. 하지만 IT는 3월달에 죽었어.
근데 내가 몰빵을 잘못해갖고 타이밍이 여러분들 안 좋았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트를 구축해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야 지수 좋대. 난 지수 좋을 거로 봐. 근데 뭘 갈까? 은행도 담고 뭐 담고 뭐 담고 뭐 담고 해놓게 해놨는데 이 포트를 만들어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물론 거기서 빠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금이라는 게 있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그 현금 갖고 또 뭔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럼 결국 어차피 나중에 계좌는 부스터 걸려서 올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당장에는 왜? 봐봐요. SDI가 지금 뭐 마이너스 한 50만 원이야. 3월 달에. 근데 이제 KB금융이 3월 달에 플러스 50만 원이야.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는 똔똔이죠? 딱 상세를 시켰어. 근데 이게 여기서 상세를 딱 시켰는데 이 KB금융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당연히 늘어야겠죠. 매매를 하면서 본인 실력이 계속 똑같으면 안 되겠지. 실력이 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인데 기다리고 보니까 나는 그냥 현금 들고 있어. 더 안 사고. 근데 이게 빠졌던 게 오늘같이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 50도 먹고 또 50도 먹고. 이때 계좌가 어떻게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자신감 있어갖고 오히려 물타기를 또 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속도가 더 붙는 거지. 예. 이 차이에 이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뭔데? 계좌 관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나요라고 지금 누군가는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트 비중이 중요하고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읽어내는 게 그래 중요한 거라니까. 전략 종목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폭넓게 여러 가지를 배분해 두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리딩하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포트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삽시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이거 있는데 좀 더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개인들은 종목이 올라가면 진짜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줄 알아.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종목이 물론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테마주는 여러분들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대선 관련주는 대선 끝나면 폭락하잖아. 그죠? 그러면 대선 끝나고 당연히 대선 관련주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대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주가 땡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투기라고 투기. 그럼 나는 거기에서 그냥 한 입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급이 붙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어떻게 많이 팔았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하는 거지. 봐봐요. 베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어때? 종목 우리가 플라잉카 잘 아시죠? 올라가다 꼬꾸라지죠. 올라가다 꼬꾸라져. 이렇게 꼬꾸라질 거면 왜 올라갔을까 싶죠? 결국에는 주식 땡겨서 뭐 고점에서 물량 던지는 거 누구한테? 이거 진짜 좋은 줄 알고 따라 붙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순진하면 여러분들 당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포트 구축은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딱 명확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뭐가? 지수가 안 갈 때는 경기 민감주, 금리 인상 수혜주가 올라가고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제일 잘 되는 섹터.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 화학 이런 것들 수출주 대장들이 움직이더라. 이제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제 강했던 게 오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빠지는 게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뭐 신세계라든가 유통주 오늘 밀리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저께 9% 급등이더니 오늘 아침에 살짝 올라가다 밀려요. 그죠? 왜 그래? 저항자리기도 하지만 오늘 수급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서 그래요. 어저께 강했던 거, 팜스코, 그죠? 팜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는 장 빠졌는데 어제 올랐던 거, 키다리 스튜디오. 어저께 올랐던 거는 오늘 대부분 힘을 못 써요. 그나마 어제 같이 밀렸던 게 오늘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지. 뭐 뉴라든가, 그죠? 뉴 어저께 셌네, 오늘 밀렸네, 펜엔터. 어저께 올라가다 밀리고 오늘은 뭐야? 쉽지 않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급락이었죠. 그저께 빠졌네. 근데 오늘 급반등해. 왜? 2차전지 관련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 DI 같은 종목 있지. 어저께 신고가였어요. 오늘 올라가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왜? 어저께 강했으면 오늘 무조건 매물 얻어맞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 키스트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올라가는데 오늘 밀렸어. 그럼 누가 보면은 이거 잡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밀린다. 오늘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재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순번들이 있고 흘러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뭘 사야 되고 이거는 좀 아직 사면 안 되고 이건 좀 더 사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생기는 거지. 아시겠지?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죠? 그래서 업종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지. HMM 오늘 밀리잖아. 어저께도 급등했는데.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페노션은 오늘 어저께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오늘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포트 구축은 결국에는 뭐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강한 것과 낙폭과대를 같이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사실 바이오 중에서도 그냥 실적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근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실적이 일단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잘 모르면 바이오 쪽보다는 뭔가 이제 명확한 거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전지 반도체 뭐 자동차 요 부분 그다음에 금리 인상 수혜주 그게 이제 뭐 유통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트를 구축하는 게 낫다. 키움증권 보세요. 실적 그렇게 좋은데 온갖 개미들이 키움증권을 많이 사서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주식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초등학생들도 주식하면 얘네들 이제 실적이 여러분들 우리가 PER, PBR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싸거든? 엄청 싸요. 엄청 싼데 지금 사실상 PER 같은 경우는 얘가 12개월 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12MPER이라는 게 이게 4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적은 지나고 난 단기 순위 갖고 그러니까 2020년도 PER 같은 경우는 언제 2020년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 2021년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예상 수치로 이제 그 계산을 해봤을 때 4.62거든요. PER 4배짜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없어요. PBR 1배. 무지하게 싸. 예. 근데 주가가 밀려. 왜 밀려? 금리 인상되니까 증권이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주는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빠졌거든. 근데 시장이 오늘 어떻게? 고개를 드니까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수록 이런 것부터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올라간다. 나는 그럼 키움증권 살래요.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싸고 지수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면 뭐 수익이 더 많아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뭔데? 키움증권. 얘는 많이 빠진 종목이죠. 이런 애들은 많이 밀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진 거. 그 다음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달 시장 고점에서 밀렸을 때 한 20-30% 밀렸다. 자,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밀린 거죠. 강한 거는 뭐 올라온 거. 뭐 KB금융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올랐는데 오늘 또 가? 시장 올랐는데 안 되지. 올라가다 밀리지. 하나금융지주 윗골이 다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탄력이 조금 줄어들어요. 왜 저항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많이 빠진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시장을 땡기고 많이 오른 애들은 또 그동안에 쉬고 그러면서 뭐가 키 맞추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하다의 큰 기준 아니면 강하다의 어떤 단기적인 기준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포트 구성을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 위험 자산입니다. 안전하게 매매하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안전하게 매매하는 이제 방법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지수가 저는 갈 것 같은데요 하면은 뭐 나는 어떤 업종 반도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바이오라든가 근데 여기에서 뭐 섹터가 좀 갈리죠. 뭐 카카오 같은 뭐 네이버 같은 뭐 이런 빅테크 종목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도 뭐 차량용이 있고 뭐가 있고 2차 전지도 뭐가 있고 자동차도 뭐가 있고 자율주행이 있고 막 하잖아요.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웹툰이 있고 그죠? 웹툰이 있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 제작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연관이 되지. 드라마 제작을 어떻게 웹툰을 기반으로 해갖고 웹툰한테 뭐 지식재산권을 사서 제작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웹툰 기반이나 영화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 뭐 게임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점유율이 좋은 것들은 저는 무조건 다 봐야 된다는 기준이거든 사실. 근데 이거를 너무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땐 개인들은 그거를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이야기 100% 먹으려고 하지 말고 5% 20번 먹자. 그죠? 그 다음에 6%씩 뭐 15번 먹자. 이게 여러분들 좀 더 현실적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덜 받는 방법이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매매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팔고 나서 올라가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돈 벌었는데 여러분들 욕심내면 항상 언제 까먹어? 이럴 때 까먹어요. 시장 안 좋을 때. 어제 보셨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저는 20% 플러스였습니다. 테슬라가 50%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50%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저점 되니까 본전이더라고요. 팔 걸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지? 시장이 꼬꾸라지면 여러분들 그런 게 다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팔아두고 내 걸로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뭐 반도체, 2차 자동차, 그러니까 포트 안에 넣어놔야 될 게 너무도 많아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관심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조선철강,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수주가 1등이에요. 물량 100개 중에 50개 한 56개를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한다고 하니까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포트는 이렇게 다 어떻게 섞어가면서 구축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지금 당장에 강하고 좋다 그래갖고 그거를 좀 너무 비중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그걸 잘한다면 괜찮은데 그거를 내가 잘 못하면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장세가 장세이니만큼 이번에 경험 제대로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벌었던 것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뭐 소용없구나. 그냥 사이버 머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팔아둘 때도 좀 잘 팔아두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 투자라는 게 이런 거 다 극복하면서 무조건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위치가 불리해요. 언제보다 이때보다. 이때 잡은 사람이랑 이때 잡은 사람이랑 이때 잡은 사람이랑 어떻겠어? 심리가 당연히 싸게 잡은 사람은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때 잡았는데 여기서 100% 먹을 생각하면은 그게 쉽겠어요? 확률상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가도 좀 생각하고 장투를 생각하자. 이제 그 말도 좀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종목 등록하고 끝내도록 할게요.